그러면 이제부터 각 후보자들께서 5분 동안 저희가 드린 세 가지 질의 플러스 본인의 소견을 섞어서 말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여러분, 오늘 13만 전체 회원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차기의협을 이끌어갈 회원들을, 후보들을 추대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작년 의대생 전공의 젊은 의사들이 주도한 투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이후 본과 상연들 문제도 있었고, 앞으로 의협이 투쟁하자는 얘기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고, 하지만 작년 투쟁에서 새로운 희망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시급하게 의협이 전체 회원들을 13만 전체 의사들이 단체가 될 수 있게 환골탈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 포함해서 모든 직역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 구호론만 그칠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존경과 사회적인 이슈를 선도하는 의협을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통과 참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의 회무가 개원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공직이 교수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교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등의 단체들과 소통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진에 이 두 직업에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학술대회 지원, 온라인 강의 등의 지원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학 통계, 필요한 교육 등을 서울 지방에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 문제, 중앙보건병원에서 임신한 전공의가 이제 출산 휴가를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전공의들한테 로딩이 전가가 돼가지고 문제가 이번에 생긴 것으로 아는데요. 근본적으로 병원에서 충분히 대체 인력을 확보를 해서 로딩이 절대로 나눠지지 않게, 이거는 출산 휴가를 가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힘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정부, 대국민 대응 방안 후보들의 계획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이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 면허 취소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문제는 대개 노조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세적으로 받으면 이제 필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공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면허 취소 법안이 지금 이제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3월 안에 이게 처리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 3월 2일에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듣고 보시면 조금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사들이 이제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처음 개입을 했던 사람인데요. 의사들이 사회적인 문제, 전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문제인 의료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낸 다음에 의사단체가 굉장히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황무지 같은 그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면목 하나 심는다는 그 의미로 그런 사회적인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근본적으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어 어떤 이슈에 대해서든 의사들의 뜻이 관철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의협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 그리고 이제 교수 노조 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협회장이 정치적인 성격이 이제 현 집행부가 이제 가장 실패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이제 가는 거는 의사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사들이 이제 가진 최고의 인프라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제 가장 최고의 인프라는 전국 방방곡곡에 깔린 우리와 신뢰관계가 이제 있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왜 이게 이제 문제이고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단 병치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줘가지고 우리 뜻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교수 노조에 대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교수님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을 할 수가 없고요.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갖고 지금은 이제 기존에 설립된 노조가 있는데 독립노조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전국적으로 연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연대를 통해 진료권과 적정 근로 환경을 보장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모든 선생님들한테 드린 문제인데, 지금 전공의하고 교수 비롯해서 이제 그 의협의 특별분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직능별, 지역별을 떠나서 직능별 참여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를 가보면요, 늘 뭐 이틀을 진행을 하는데, 첫날을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 진료실에서 이거 정말 문제였다고 생각한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전화번호처럼 두텁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의 뭐 밤이 샐 정도로 토론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올라오거든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다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 그리고 보다 참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참여를 해서 자기 의견을 어디 선후배가 아니라 이렇게 동등한 조건에서
참신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공의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의협회의나 대의원회에 가보면 특별한 뭐 의견을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의협회의에 가면 늘 그 구석 자리에 앉지 않고 가운데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견 열심히 내라고 합니다. 뭐 기탄 없이 내라고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공의 대의원 수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전공의 수련 과정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부탁 겸 선생님 뭐, 혹시 묘안이 있으실지 하는 건데, 여기 전공의 선생님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 하다 보니까 대의원에 나오시는 분들이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죠? 그거를 좀 회장님이 되시면 잘 타개해 주시고, 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그걸 마지막으로 30초 동안 말씀해 주시는 거로, 시간을 매질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직역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협 회장이 현장에 찾아가서 전공의들이 있는 현장, 교수님들이 있는 현장에 찾아가서 야전 침대를 놓고 몇 날 며칠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의협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김현택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